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시험 대비 첫 번째로서 오늘 미래엔 최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최 1과 문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문법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우리가 선생님이 빨간 펜, 파란 펜, 검은색으로 같이 검은 펜으로 같이 필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가 있다면 같이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빨간 펜으로 필기하는 거 웬만하면 같이 여기다가 알맞게 필기를 해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과에서는 접속사 while after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무언가와 합체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누구와 합체를 하느냐? 동사와 합체를 하게 됩니다. 동사. 그래서 이 동사를 하나 먹어서 이 동사를 무언가 알맞은 뜻으로 바꿔준 뒤에 이 덩어리,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를 쓰면 이 동사는 보통 주어가 있고요. 동사는, 그리고 이 동사에 해당하는 무언가 필요한 구성 요소, 목적어나 목적 보어 같은, 아니면 보어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접속사가 동사를 먹는다는 건 이 친구들도 같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도? 주어도, 보어도, 죄송합니다. 부사라고 하는, 우리가 동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들까지 같이 먹어서 한 덩어리의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 접속사가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부사 덩어리.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while과 after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접속사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친구인데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에요. 자, 누굴 만든다? 아주 긴 형용사 한 덩어리를 만드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 안에는 반드시, 이 덩어리 안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동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시제나 아니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조동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우리가 형용사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친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관계대명사를 짧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면,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그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이 남자는요, 우리가 이 남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멋진,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키가 큰, 아니면은 중요한,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행동적인 느낌은 없어요. 예쁘고 멋지고 키가 크고 중요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건 어떨까요? 이 남자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얘가 짜잔. 자, 이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노래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노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노래를 한다는 행동에 그죠? 부사를 붙여볼게요. 부사는 이 행동이 일어나는 배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무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무대고요. 그죠?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기타와 함께, 그죠? 요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자를 얘기할 때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요런 남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노래를 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이에요.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정보를 줬네요. 그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우리가 노래한다는 알아요. sing이고.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주죠. be singing.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오니까 with a guitar.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다인데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주지?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접속사를 띡 붙이면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 be singing에 걸려있는 이 모든 덩어리가 갑자기 하나의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영어에서 한 덩어리의 형용사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한글하고 다르게 꾸미는 대상인 이 남자의 뒤에서 꾸미는 대상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한다 라고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영어와 한글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우리는요,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이나 예쁜이나 요 한 단어나 이 한 덩어리나 하나의 형용사로 보거든요. 영어에서는,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글에서는 예쁜 남자,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남자, 이렇게 남자라는 친구의 앞에 붙어요. 형용사가 얼마나 길던지 상관없이. 근데 영어는 the man, 근데 여기서 예쁜이니까 pretty m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retty는 여기로 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덩어리는요, 이 덩어리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설명하는 말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신기한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자,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에는 일단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who와 which와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who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요, 의문문에서 누구라고 이렇게 썼던 그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우리가 접속사로 쓰게 되면 사람을 꾸며주는 앞에 있는 친구, 얘가 꾸미는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who를 쓰고요. which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우리가 꾸밀 때는 보통 which를 씁니다. who를 안 쓰면 대부분 which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who나 which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친구도,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물도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사랑, 아니면은 뭐 감정,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과 사물을 같이 꾸밀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건데, 이 that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 누구, 어느 것, 그 다음에 그것 이라고 하는 요런 의미를 다 버리고 지금부터는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에 동사의 의미에 달라붙어서 이 동사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이, 아까 우리 보셨죠? 아까 그 남자가 이 꾸미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이 뒤에 덩어리에 그 주인공으로서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아. 근데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봤더니 이렇게 뒤에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소년, he가 여기서 그 소년이죠. 그죠? 그 소년은 삽니다. next door, 옆집에. 이게 지금 부사예요, next door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잉? 그러면 있잖아요,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 leave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소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이 소년 뒤에다가 who라고 하는, 소년은 사람이니까 who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꺼낸 다음에 뒤에 주어를 비워주세요. 왜냐하면 he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who 다음에 leaves가 나오죠. 그죠? 동사가. 근데 선생님,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도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who가 지금 형용사를 만드는 덩어리로 쓰였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방금 내가 말한 the boy라고 하는 친구가 lives라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얘가 지금 산다라는 행동을 하는 애로 꾸밈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설명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애가 이 뒤에 바로 나오는 행동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늘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뒤에. 그래서
관대로 만든 요 친구 뒤에 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자, 보시면 live라고 하는 건 산다죠.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붙으면요, 이 동사를요 형용사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사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먹는다면 먹는,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를 넣고 이 동사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뒤에다 쭈쭈쭈 많이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지고 이 he가 바로 who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가 되면서 이 친구를 우리가 자기가 꾸미는 명사의 뒤에 넣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자 이런 문장을 봤다고 칩시다. She is the girl who like James. 야, 저 여자가 그녀가 바로 그 여자애야, 그 소녀야. 어떤 소녀냐면 who like James, 제임스를 좋아하는 소녀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she is, 그녀는 이다 라고 하는 깨끗한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who likes Jame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who 뒤에 지금 like 뒤에 like가 있고 주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여자애가 좋아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그 여자애구나. 누구를? 제임스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like라고 하는 행동의 주어가 누구죠? 이 like라고 하는 행동의 주어가 바로 이 the girl이 된다는 겁니다. the girl.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who를 뛰어넘어서 얘를 주어처럼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like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the girl이 주어라는 건 이게 3인칭 단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ike라는 현재 동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 likes라고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문제로 나오는 거고, 이 친구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된다. 누구한테? 이 형용사 덩어리 who라고 하는 혹은 which나 that, 어떤 친구든 상관없어요. 이 형용사 덩어리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얘에 맞춰서 수일치, 현재 동사면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자, 요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비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는 알아요, 그 남자애들을, 소년들을. 어떤 소년들이냐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대신에 who가 들어왔으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친구를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될까요? 자,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re이라고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Who are singing on the stage, 그죠? 요런 문제들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he told me, 그녀는 말했어요. 말해줬어요.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her coworkers, 그녀의 그 동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료들인데 보니까 어떤 동료들이냐면 who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멋진 동료들, 잘생긴 동료들 아니요. who had. 동사가 바로 나왔네.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동료들이에요. 자, 근데 뭘 가지고 있었던? special talents.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동료들에 대해서 그녀는 나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had를 하는 주어가 her coworkers라고 알 수 있는데, 어차피 과거는 수일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he rides a super scooter,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는 타요. 슈퍼스쿠터를. 근데 이 슈퍼스쿠터가 어떤 스쿠터냐면요, 이번엔 which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스쿠터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which 뒤에 보니까 can fly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can fly는 날 수 있다죠. 그러면 이 which가 얘의 의미를 변형시키면서 날 수
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 수 있는 스쿠터고 얘가 꾸미는 a super scooter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차피 can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인칭 단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문장들은 쉬운 문장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형용사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 덩어리가 아무리 길던 말던 얘는 그냥 그저 happy라고 하는 친구와 똑같은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 형용사 덩어리가 주인공, 그 동사 앞에 있는 주인공인 명사를 꾸밀 때도 쓸 수 있고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것들을 꾸밀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사가 있다면 어느 자리든지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oy is kind. 자, 그 소녀는 the boy is my aunt, my cousin 이렇게 할까요? 그 남자아이는 내 cousin인데 he can 뭐 할까요? He can speak 5 languages. 그가 5개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소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my cousin이 아니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he를 지우고 여기다가 사람이니까 who를 넣어볼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용사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붙여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붙입니다. The boy is my cousin who can speak 5 languages.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요 친구가 꾸미는 게 my cousins라는 뜻이 되죠?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얘가 꾸미는 대상은 바로 그 소년이에요. 그래서 5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소년이 바로 내 사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 The boy who can speak 5 languages is my cous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문장을 보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an speak이니까 그 소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is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who라고 하는 친구가 접속사라 그랬어요. 얘가 얘를 먹기 때문에 얘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an speak과 관련된 이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 소년은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소년 5개의 언어를 라고 잠깐 멈추셔야 돼요. who를 보자마자 5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소년은 나의 cousin이다. 얘가 진짜 is가 진짜 동사가 되는 거예요, 문장에. 그래서 우리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마치 the sad boy, 그 슬픈 소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이 sad라는 단어와 똑같은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지우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소년은 나의 cousin이다 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소년? 슬픈 소년? 아니요. 5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꾸미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who,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which. 참고로 영어권에서는 동물도 우리가 사물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선생님 그럼 대수는 언제 써요? 자, 첫 번째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꾸밀 때. 자, 여기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어요. I saw a boy and his dog. 나는 한 소년과 그의 강아지를 보았는데 that were jumping rope. 자,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여기 were이라고 일단 나왔고요. that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보세요. his dog도 단수고 boy도 단수인데 어떻게 왜 were이 나왔지? 라고 보면 이 친구 둘을 한꺼번에 꾸미는 거구나. 그러면 소년만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강아지만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사람도 사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who나 which를 쓰는 대신 that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꾸미는 명사가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앞선자 해가지고 이 형용사 덩어리 앞에 선 거기에 존재하는 명사야 라고 해서 이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최상급 형용사의 꾸밈을 받거나 all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나 the only 혹은
thing이라고 하는 명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를 who나 which가 아니라 that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The biggest boy 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가장 큰 소년 나오면 여기는 who를 쓰지 않고 which도 못 쓰고 that을 쓴다는 거예요. That can move the box, move the rock. 그 바위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소년은 is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that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That know the truth. 진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때도 우리가 지금 people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all이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who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준다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only person wh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그 유일한 사람은 이라고 할 때도 얘가 the only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that 이렇게 써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ng 친구는 어떤 게 있냐면 something, anything, 그 다음에 nothing,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보세요. 이 thing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개념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something이 사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사람과 사물이 아닌 무언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o를 쓰기도 애매하고 which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hat을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give me everything, 주세요 저한테 모든 것을. that you have, that you have 라고 하면 이번에는 have 앞에 you가 붙었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이번에는 너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지? 뭘 가지고 있지가 비어있죠. 이 뭘 가지고 있지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가 이 everything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얘가 everything이 이번에는 목적어로서 꾸밈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해석은 똑같아요. 대신 have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바꿔주는데 이번엔 you가 주어기 때문에 네가, 너가 라고 이렇게 주어를 집어넣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를요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생략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자, 첫 번째 조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자, 형용사 덩어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남겨두고 두 단어 이상, 자, 요게 우리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The girl, 여자인데 who is, 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나왔죠? 자, singing, 노래를 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over there 이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붙어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단어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sing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노래하는 것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노래하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형용사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over there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고, 그래서 girl의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사 형용사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의미가 똑같아요. 저기서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다 지워도 여자인데 저기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해서 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고 있는 저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나의 여동생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The man who is on the who is on the stage is my friend.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남자는, 근데 어떤 남자냐면 있는 남자예요. 이번에는 그 무대 위에 있는 남자는 내 친구다예요. 그러면 얘가 없애잖아요. The man on the stage. 그러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용사 짓을 하면서 그 무대 위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남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왔을 때 우리가 이 뒤에 분사가 쓰인 경우라고 책에선 나와 있는데 두 단어 이상이 남아 있을 경우는 우리가 분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단어, 왜 두 단어라고 하냐면 한 단어가 남았을 땐 좀 이상해져요. 자, 볼까요? 자, the woman who is a doctor.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내 여자는 여잔데
의사인 여자. 그럼 얘가 who is를 지우잖아요. The woman a doctor. 이상하죠. 그 여자 한 의사. 뭐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볼까요? The woman who is dancing is my sister.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ho is를 지우죠. 그러면 the woman dancing is my siste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dancing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냥 보통 the dancing woman 이렇게 얘도 한 단어 형용사이기 때문에 ing가 붙었던 어쨌든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the dancing woman이라고 이렇게 woman 앞에다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얘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덩어리 안에 이렇게 한 단어만 남아있을 때는 who is를 굳이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까 닥터는 두 단어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두 단어라고 하는 건 이 의미 덩어리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닥터는 어차피 와 닥터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설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꾸미는 대상이 뒤에 나오는 행동을 하는, 했던, 할 것인, 하고 있는 이라는 시제는 다양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주어로서 꾸밈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로 만들어낸 형용사 덩어리 안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게 신호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애가 주어라고 알려주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수일치를 꼭 조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애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얘를 보고서 맞춰준다는 거죠. 똑같이 주어 동사 맞추듯이. 자, 세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뭐였죠? 우리가 두 개의 의미 덩어리 이상이 남아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while과 after라고 하는 접속사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이 while하고 after는 아까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선생님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는 접속사 중에서 이 친구들은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들이에요. 자, 부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보통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부사, 문장 전체 를 꾸며주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접속사로 만드는 부사 덩어리들, 그러니까 부사 덩어리들은 우리가 보통 동사 혹은 문장 전체인데 사실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에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부사들은 lately 라고 하는 최근에 라고 하는 친구나 아니면 high 높게 혹은 slowly 라고 하는 이런 ly가 붙거나 일반적인 부사들이었고 이 친구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행동의 어떤 느낌을 설명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부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배웠던 게 바로 전치사와 명사를 합쳐서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 혹은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를 넣어보는 방법을 배웠었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하지? 방 안에서. 그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누구랑 하지? 친구와 함께.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언제 하지? 매일 아침. 그죠? 아니면은 아침에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전치사와 명사로 넣어본 건데 이번에 만드는 이 while과 after는요 특히 요 부사들 중에서도 언제 하지 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동사, 우리가 접속사는 늘 뭐가 필요해요? 동사, 어떤 행동이 발생하는 도중에 혹은 어떤 행동이 발생한 후에 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떤 시간적인 정보를 추가 정보를 동사에 붙여주는 친구들이 바로 이 접속사로 while과 after로 만드는 이 부사 덩어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while I was walking home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 was walking home은 내가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죠?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while이 붙으면 얘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가 아니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도중에라고 이 while이 was walking이라는 의미를 먹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도중에라고 하는 부사 덩어리,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요 덩어리가 여기가 안에가 하나의 덩어리, 부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saw a woman on a scooter. 나는 스쿠터를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 라고 이렇게 진짜 동사는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사 덩어리가 지금 앞에 나왔기 때문에 끝났을 때 쉼표를 붙여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는데 언제 봤어요?
5시에? 어젯밤에? 아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되게 구체적인 시간적인 이 서의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을 말해주는 부사덩어리가 됩니다. After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그죠? 집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get home이라고 하는 친구가 after과 함께 붙어서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이렇게 됐어요. 나는 새로운 그래픽 노벨을 그러니까 만화 소설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만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시작했는데 언제 시작했어? 5시에 시작했어? 아니, 내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행동이 벌어진 후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사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접속사들은 동사를 하나 먹고 이 동사와 관련된 모든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긴 부사, 아까는 긴 형용사였죠? 이번엔 긴 부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다루실 때는 접속사가 동사의 의미를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while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떤 일이 동시에 주어졌다,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한국어로 해석이 되고요. after는 뭐뭐 한 후에 라고 하는 의미로, 얘는 전치사로도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after 5 o'clock 이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after 뒤에 지금 5 o'clock 이라고 하는 명사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저 after를 전치사로 보고요. 굳이 보자면. 그 다음에 after you come 이라고 하면 you와 come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접속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while이라는 친구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나 사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를 하는데 이 행동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동시에 같이 이렇게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났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라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건 while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hile이라는 건 동시에 두 사건, 두 동사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얘네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얘네가 충돌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적인 느낌의 동사 두 개를 넣어주면, 혹은 약간 대조적인 느낌의 어떤 내용 두 개를 넣어주면 얘가 더 반면에라고 하는, 내가 뭐 하는 반면에 동사를 I'm good at math, 나는 수학을 잘하고, she's good at art, 그녀는 예술을 잘하고, 어때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아니라 대조점이죠.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잘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내가 수학을 잘한다 해서 수학을 잘하는 반면에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라는 느낌을 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분하는 거, 하는 동안이나 하는 반면에,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뭘 파악해야 한다고요? 내용 파악. 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이라고도 나왔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같을 때 부사절에 쓰인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while이라고 하는 친구로 만든 덩어리를요,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분사구문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VING라고 하는 친구를 이번엔 부사로 써보자인데, 자, 우리가 보세요. 한국말로 할 때, 자, 내가 씻는 동안 나는 노래를 불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씻는 동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보통 내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주어를 씻는다라는 행동에 내가라는 주어를 넣어줄 때는 여기 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진짜 결론에서 나는이라는 주어가 아니라 다른 주어가 들어갔을 때는 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씻는 동안 그는 노래를 불렀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TV는 노래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자연스러운데, 내가 씻는 동안 나는 노래를 불렀다 보다는 우리는 보통 씻는 동안 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씻는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씻는 동안이라고 한 다음에 주어를 앞에다가 내가, 은는이가인 내가를 넣어주지 않아도 어차피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는 두 가지의 동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동시에라는 느낌을 이렇게, 자, 그가 doesn't use his cell phone, 그의 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그죠? while driving 이런 식으로 driving 이라고 ing로만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그래서 while driving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운전하는 중에 이렇게 되고요. 얘가 부사덩어리가 됩니다. 똑같이. 근데 누가 드라이빙 하는 중에? 그가 드라이빙 하는 중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은 이렇게 만약에 주인공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while 다음에 이 사람이 한 동시에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ing로만 넣어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while과 같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만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뭐뭐 동안이라는 친구인 전치사 during인데요. 자, 여러분 전치사가 뭡니까? 전치사는 앞전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 라고 해서 얘는 반드시 전치사 뒤에 명사 하나만 넣어요. 근데 while은 어때요? while은 방금처럼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와 동사가 온다. 여기서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게 명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while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있다. 그러면 그 명사는 그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온다? ing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행동적인 느낌이 나올 때는 while을 써주고 during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during 뒤에 어떠한 사건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사건의 이름, 즉 명사 하나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during the soccer game 보세요. during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폴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soccer game이라는 사건 동안에 얘가 벌어지는 동안에라는 느낌으로 쓸 때는 우리가 during을 쓰는 거고요. while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비슷한 내용으로 바꾸면 while he was playing soccer 그가 축구를 하고 있었던 동안에 혹은 while playing soccer 어차피 playing soccer 하는 게 폴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똑같이 적어줘도 이 친구와 같은 표현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while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he 주어와 was playing soccer 이라고 하는 요 동사가 들어있는 거 같이 볼 수 있고요. 이 while은 ing가 붙었기 때문에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after도 똑같습니다.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after는 뭐뭐한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 항상 뒤에 있는 동사를 먹어서 이렇게 I played tennis, 나는 테니스를 쳤다라는 과거 상황에 대해서 after를 넣어줘서 테니스를 친다라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샤워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도 똑같이 우리가 분사구문을 배우게 되면 I took a shower after 어차피 내가 테니스를 했을 테니까 우리가 이 시제 ing는 그 시제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무조건 시제와 상관없이 ing 해주면은 우리가 내가 playing tennis 한 후에 샤워를 했다라고 하는 좀 더 편한 표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after도 똑같이 after는 또 전치사로 아까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당연히 우리 뒤에 명사만 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다른 접속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사 덩어리를 만드는 다른 접속사들인데 when은 우리가 뭐뭐 할 때,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계속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라는 뜻이죠. 그리고 since는 좀 중요한데 이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뜻인데 이 since는 어떤 사건 이후로 해당 시점까지 해당 시점 이후로 그 다음 시점까지 라고 하는 요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우리는 얘는 항상 거의 완료 시제 즉 have 플러스 pp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since 뒤에는 과거 동사가 보통 가장 기본으로 가장 최저 마지노선으로 과거 동사가 들어가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ince는 항상 완료 시제랑 같이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후로라고 하면 그래서 얘가 from이랑 after이랑 from이랑 다른 게 그런 느낌이에요. after는 그 일이 벌어진 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since는 그 일이 벌어진 후에 계속 지금까지 말하는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쓸 때 우리가 since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사가 여러분 앞에 나오면 앞에 콤마를 찍어줘야겠죠, 그죠? 부사가 끝나면. 왜냐면 야, 여기까지는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고 진짜가 이제부터 나올 거야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뒤로 가면 굳이 콤마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when, before, until, since 라고 하는 친구와 while과 after라는 모든 시간을 만드는 시간에 어떤 추가 정보를 주는 접속사들은 절대로 동사의 미래 시제
현재인 will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고가 현재 시제고요. 결론이 그는 직업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미래 결론이 있어도 우린 여기 현재로 써주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과거다. 과거면 얘도 그냥 같이 과거로 가는 게 보통 맞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가 미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로 will을 넣어줘서 이 미래니까 미래 맞춰줘야지 라고 이 after 혹은 요 나머지 친구들 안에 있는 동사를 이렇게 미래로 써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래로 쓰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최대가 현재 혹은 과거 이렇게 두 개 정도라는 건데, 물론 과거 완료도 다 있겠지만 현재가 최고라는 건데, 그럼 현재 시제로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투부정사나 동명사하고 다르게 우리가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유일한 특성이 뭡니까? 바로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서 3인칭 단수 맞춰주셔야 돼요. 수일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주요 문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